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에 갈피를 잡지 못하더니 그래도 오후 들어서는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 3,170선까지 회복을 한 모습인데요.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는 우리 시장은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마감 동시호가 구간의 분위기를 짚어보시면요.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양대 시장 모두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9%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3,172선의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970선까지 올라섰지만 지금은 살짝 빠진 모습인데요. 0.24%의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969선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파란불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수는 좋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는 못한데요. 다시 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빨간불의 개수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36% 강보 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2,900원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같은 반도체 관련주인 SK하이닉스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27%의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13만 원 아래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인 LG화학의 경우에는 1.96%의 강세를 보이면서 93만 8천 원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네이버는 0.69%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은 마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9%의 급등 양상을 연출해주면서 78만 3천 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2%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파란불을 켜낸 종목들이 더 많아진 상황인데요. 에코프로비에만 1.62%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형제의 경우에는 2%대 내외의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약보 합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에서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34%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는 1% 넘게 빠지면서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iCUBE4를 개발을 했습니다. iCUBE4는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 등의 로직 칩과 고대역폭 메모리 칩을 하나로 묶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입니다. iCUBE4를 사용해서 전송 속도를 높이면서 패키지 면적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많아질수록 인터포저 면적도 함께 증가를 해서 공정상의 어려움이 커집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고대역폭 데이터 전송과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를 요구하는 고성능 컴퓨팅을 비롯해서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 등을 중심으로 iCUBE4가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실적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모빌리티와 피테크 등 신사업 부문이 급성장을 했고요. 주력인 카카오톡이 선전한 덕분입니다. 매출은 1조 2,580억 원, 영업이익은 1,57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은 45%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9%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적은 이렇게 좋았는데 지난밤 카카오톡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후 9시 47분부터 오전 12시 8분까지 오류가 이어졌는데요. 메시지 장애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국민 메신저라는 명성에 빛을 발했는데요. 실적과 더불어서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포스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 4%가 넘는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39만 4,5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실적 호재 속에서 장중에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낸 포스코인데요.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철강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철강 가격의 상승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최소 올해 3, 4분기까지 포스코의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지속적으로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기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마감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를 보시면 0.74%의 약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재성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기아의 EV6가 유럽에서도 호평을 받으면서 흥행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서 진행된 사전 예약에서 예약 대수가 7,300대를 돌파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사전 예약에서도 첫날에 2만 대를 돌파하면서 주목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 강보 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인 지니너스와 협력을 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인간 유전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신약 표적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메타러너를 기반으로 지니너스가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유전체 분석 AI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또 지니너스는 AI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에서 얻어진 표적을 선별해서 신약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11일에 SK텔레콤은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KB금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 7%가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하지만 이 발언 이후에 나스닥이 급락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옐런 장관은 금리 인상을 예측하거나 권고한 것은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볼 텐데요. 카카오게임즈와 HLB, 시젠과 KMW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상황을 먼저 짚어보면요. 시젠은 1.8%대 약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KMW도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150종목 중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공매도 재개 이틀째인 4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시젠입니다. 하루 동안의 시즌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239억 원, 또 거래 비중은 28.45%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후로 카카오게임즈와 파라다이스, KMW, HLB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1분기 시장 전망치에 걸맞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선 기술력과 수직 계열화로 올해 내에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7만 1,000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어서 제넥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은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 0.8%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330억 원, 영업이익은 13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흑자 전환을 한 것입니다. 지난 2월에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을 인도네시아에 기술 수출한 상황인데요. 계약금 2,700만 달러를 수령을 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은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텔레십스를 좀 주목해 보실만 했는데요. MCU와 관련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짚어보시면요.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면서 24,400원에 거래를 마쳐줬습니다.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 텔레칩스가 최근에 자동차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출시했습니다. 자동차용 MCU는 차량용 반도체의 일종인데요. 우리나라 물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입니다. 자동차 브레이크와 변속기 등 차량의 핵심 부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이 필요한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중소팹리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를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텔레칩스까지 짚어보셨는데요. 우리 시장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조금은 더 강하게 마감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마감은 어떻게 했을지 한번 저희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을지 또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을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3,178.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장중 흐름을 한번 짚어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지금 오름세가 조금 나타나다가 주춤하더니 다시 또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 들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2% 넘게 빠지면서 12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은 2% 가까이 올라줬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를 이어서 보시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는 파란불 혹은 보합 마감한 상황이 관찰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9%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78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차는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은행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5%가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와 철강 및 금속, 증권, 보험 업종도 전거래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수가 좋았던 만큼 대다수의 업종에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전기, 전자와 운수장비 업종에서만 낙폭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이 덜어냈습니다. 두 수급 주체는 900억 원 넘게 각각 덜어낸 모습이 나타났고요. 기관 투자자만 2,019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이어서 짚어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금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마감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 들면서 970선 조금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969.9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는데요. 하루 동안은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나타난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0.29%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지금 다시 종가를 집계를 봤을 때 970.01포인트의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요.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엇갈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파란불을 켰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1% 넘게 빠지면서 52,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과 펄어비스는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1% 넘게 올라주면서 18만 1,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엇갈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와 CJENM은 빨간불을 켰는데요. 특히나 CJENM의 경우에는 3.61%의 급등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15만 4,900원에 거래를 마쳐줬는데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1%대 낙폭이 보여졌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마감한 상황을 이어서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속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96%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송과 섬유, 의류, 금융, 방송 서비스 업종도 전거래일보다 힘을 낸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겠습니다. 유통과 오락문화, 디지털 콘텐츠, 종이 목재, 제약 업종이 전거래일보다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냈고 그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은 1992억 원, 또 기관은 649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 2,6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이어서 보시면요. 외국인은 전거래일에는 사더니 오늘은 팔아냈고요. 기관 역시도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전거래일 팔았다면 오늘은 사들이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의 관심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희성 전문가의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투스 성진과 모비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투스 성진의 종가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CN투스 성진을 살펴보시면 5.38%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봉을 형성을 했고요.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거래보다는 1,100원이 오른 21,5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CN투스 성진은 에어컨 필터와 공기청정기용 필터, 그리고 청소기용 필터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에어 필터와 마스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자체 브랜드인 아에르 마스크 세 종류가 아마존닷컴에 입점을 했는데요.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판매량을 살펴보시면 1,7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누적 매출은 200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고효율 집진 필터 생산에 대한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2,30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실적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는 저평가로 보입니다. 또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은 454억 원, 영업이익은 1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모비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릭스의 종가를 살펴보시면요. 0.47%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전거래일보다 주가는 100원이 오른 21,4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모비릭스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약 150종류의 다양한 장르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있는데요.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확산에 따라서 게임 산업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부채 비율은 16%, 유보율은 4,618%, 영업이익률은 25%로 또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각국의 유저를 확보하고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게임주가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관심 종목까지 체크해 보셨는데요. 오늘은 형인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